예, 반갑습니다. 임성호입니다. 27년 경력이 별 의미 없습니다. 이게 통합 수능으로 바뀌어진 지가 3년 차이기 때문에 모든 게 리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시간이 6시니까 일단 발표 다 났죠. 수시 발표 깨끗하게 났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되면 이제 추가 합격자가 발표가 되기 시작하고, 그래서 지금 예비 번호를 받으신 분들도 계실 테고, 어쨌든 예비 번호를 받으신 분들도 있고, 이제 정시를 실제 이제 짜야 되는 건데, 제일 중요한 게 뭐겠습니까? 오늘 합격한 애들이, 수능 점수 좋은 애들이 다 합격했을 수도 있습니다. 정말로 점수 안 된 애들만 깔끔하게 떨어졌을 수도 있죠. 그러면 모든 예측 점수는 빗나갑니다. 실제 이게 팩트고 보이지 않는 흐름인 거죠. 이건 통계적으로도 못 잡습니다. 그런데 작년도부터 조금 이례적인 상황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또 수능에 강한 재수생들의 성적도 여의치 않습니다 지금. 그래서 이래저래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테니까, 어떻게 보면은 수시는 극복 불가능이었죠. 전국으로 명쾌한 내신 등급이 있죠. 2.1등급이 합격선이라고 하는데 3.2등급이 원서 절대 못 냅니다. 그리고 6장의 원서 카드를 일단은 기분 좋게 한번 찔러봤습니다. 정 안 되면 6논술이라도 썼고, 수능 최저 다 맞췄는데 다 떨어진 사람도 지금 오늘 목격이 되고 있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수시는 굉장히 복잡했다고 얘기하지만은 심플한데 복잡한 척을 했고요. 근데 정시는 정시는 정말 이제 통계적으로 이제 접근이 돼야 되는 거고, 수시는 뭔지 모를 이렇게 논술이 통계가 어디 있습니까? 그냥 오늘 논술 보고 떨어진 학생들이 왜 떨어진지 이유 압니까? 이유도 없이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잘 본 것 같기도 한데. 그리고 내신 등급도 대강 보면은 내신 성적이 참 중요하다라는 분위기 옆에서 좀 나오기도 하고 그랬죠. 이것저것 당겨 볼 거 없으니까 제발 부탁이, 내신 성적 좋은 애들도 뽑히는 거 좋고 수능 성적도 좋은 애들이 다 뽑혔으면 하는 생각들을 이제 가질 수도 있는 게 통합수능 현재 3년 차인데, 전반적인 입시 지형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이제 정시라는 생각만 이제 딱 했을 때 이제 모든 수치가 다 바뀝니다. 이제 내신 등급이라는 것들은 관심도 없고, 그렇죠. 오로지 내한테 지금 와 있는 거는 표준 점수가 나왔고, 백분위 점수가 나왔고, 등급이 나왔는데 이제 이 등급도 의미가 없고, 수능 최저 맞추고 딱 두 가지만 남았죠. 표준 점수하고 백분위 점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찾아내는 게 일단 중요하고, 내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 만약에 국가에서 표준 점수를 국어, 수학, 탐구 다 더하겠을 때 총점 몇 점인데 너는 몇 등, 1000등 딱 나오면 깔끔하죠. 각각 낮게는 겨우 백분위 점수로 대강 알겠는데, 이거 합산 종합해 콤비네이션 점수가 몇 점인지는 좀 아무도 모르죠. 그걸 지금 찾아내야 되는 게 지금 이제 그거죠. 경매하는 거랑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지금. 그래서 일단 점수를 알아내야 되고, 등수를 알아야 돼. 등수. 그 다음에 오른쪽에는 대한민국의 대학의 서열 학과의 분포 등수, 몇 등 하면 저기 학과 간다라는 거. 그래서 왼쪽에는 내가 몇 등, 1000등, 오른쪽에 몇 등, 이 학과는 몇 등짜리, 1000등짜리 이내. 그럼 매칭이 된 거죠. 그래서 내가 1000등인 학교 그냥 넣으면은 딱 맞게 들어간 거고, 좀 낮춰서 1000등짜리가 1100등에 갈 만한 대학에 가면은 하향 지원해서 붙었고 좀 손해 본 거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운 좋게 1000등짜리가 800등인 학교 원서 내 가지고 붙어버리면은 그거는 운이 좋게 들어간 거고, 그렇죠. 그러면은 전국적인 형세가 어떻게 돼 있는지부터 일단 먼저 보면은, 우리가 정시에서 대학을 들어갈 때
서울대학교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무조건 1등급 안에 들어와야 되고, 그 중에서도 한 2% 안에 들어오는 1등급 정도 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많이 들어있고, 우리는 그렇게 알아왔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정시는 한 번도 생각 안 했습니다. 지금 여기 재수생들이 있다라면 작년에 정시 한번 생각을 해봤을 테고요. 정시는 한 번도 생각을 안 한 겁니다 지금까지. 그 다음에 옛날에 탑10 대학 정도 들어가려면은 4% 안에 들어오는 일자 정도는 찍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인서울 대학을 가려면은 한 2등급 정도는 찍어야 된다라는 게 일반화된 머리 구조로 현재 가 있을지도 몰라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지금. 그래서 야, 그러면 내가 깜깜한 것 아니냐라고 이제 보이기는데, 먼저 10년 전에 하고 올해 대학 입시랑 딱 비교를 해보면은 10년 전의 상황이 60만 명이고, 올해 수능 시험에 실제 결시 다 뺀 애들이 시험 끝까지 본 애가 44만 4천 명, 한 16만 명 줄었고, 퍼센티지로 한 30% 가까이 학생 수가 줄었습니다. 학생 수가 줄었다는 거 뭘 의미하느냐? 1등급 안에 들어오는 게 4%죠. 2등급이 11%죠. 이 수가 일단 줄었습니다. 그럼 옛날에 1등급 정도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 썰은 다 이제 빗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애가 없는데, 숫자가 줄어들었는데 저 비례해서 지금. 그러면은 1등급이 그만큼 줄었다라고 하면은, 아, 옛날에 1등급 가던 학교가 2등급이 합격이 될 수 있겠구나. 일단 그래 생각이 되는 거고, 그 정도가 어디까지 이제 벌려지느냐 이제 문제인 거고, 그 다음에 2등급이 붙었던 학교다라고 하면은 3등급도 들어갈 수 있겠구나. 일단 생각을 그렇게 단순화시킬 수 있죠. 어쨌든 학생 수는 이제 줄었다. 결론적으로 4% 11% 학생 수도 옛날에 비해서는 확 줄어 있다. 그럼 과연 대학교 모집 정원도 그게 비례해서 줄었으면은 똑같은 얘기가 되죠. 근데 대학교 모집 정원은 어떻게 됐는지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10년 전에 비해서 학생 모집 정원이 600명이 늘었습니다. 지금 학생은 한 30% 줄었는데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는 오히려 모집이 늘었어요. 반도체, 첨단학과,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계약학과 등등등 해가지고서 정원이 돼버린 거예요. 그럼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들어가는 거는 옛날에 비해서는 어떠냐? 참 수월해진 겁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복잡한, 정시는 굉장히 간단하고 점수가 딱 계량화된 걸로 이제 들어가는 거니까 내가 수능 점수 몇 점인데 어느 고등학교 출신인가 아무것도 안 보잖아. 이제는 그냥 낫대로 이 점수 가지고 좀 놓고 봤을 때는 서울대, 연세, 고대, 현고 이렇다. 우리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갈 애가 아니니까 관심 없다 하더라도 쟤네들이 절로 쭉 올라가 주니까 여기가 빈 게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이 자리는 또 중간애가 또 채우는 거, 중간애가 올라가면 또 하위권 애가 여기 채우는 구조가 된다라는 얘기죠 이게. 그 다음에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가 10년 전에 3,023명 선발 인원이었는데 금년도 6,623명입니다. 3,600명이 늘어있습니다. 보통 한 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3,000명이고 그냥 5대5 문과 1,500, 이과 1,500 단순하게 생각하면은 이과 1,500명짜리 대학이 한 개, 최상위권 대학이 2개 만들어진 거예요. 서영고에 2개 대학 정도가 만들어진 규모입니다. 그러면 6,600명이 절로 쭉 빨려 올라갔는데 옛날에 비해서 3,600명이 더 생긴 겁니다. 이게 이것도 최근에 생긴 거예요. 2022학년도 약대가 막 들어오고 옛날에 의학 전문 대학원에서 학부로 순차적으로 계속 들어오다 이제 다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대한 영향력도 굉장히 센 영향력이 불과 2년 사이에 지금 벌어진 상황들입니다. 이게 자체가 통합수능도 2년 전에 시작이 된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카이스트, 포스트, 포항공대 이런 대학들이 10년 전에 1,543명 뽑다가 금년도 2,260명입니다. 717명 늘었습니다. 한 개 대학이 한 1,500명 정도 이과로 본다면 이 중에서 한 717명짜리가 더 만들어진 겁니다. 켄텍과 한국에너지공과대 만들어졌죠. 기존 대학에다가 반도체 학과들 정원됐죠. 또 대학이 더 만들어진 거죠. 이래서 어쨌든 이과가 1,717명 정도 더 많이 만들어져서 일단 절로도 빠져나갑니다. 서울권 소재 대학은 모집 정원이 안 보여요. 조금 오른쪽으로 더 가 주십시오. 늘었어요. 학생 수가 16만 명 줄었는데 서울권 소재 대학의 선발 인원은 늘었다라는 거. 그 다음에 지방대학만 줄었어요. 한 3만 명 줄어났어요. 지금 도저히 못 뽑으니까 지방대학 일단 줄여놔버린 거예요. 이게 구도입니다.
그러면 야, 서울권소재대학은 학생 수가 한 30% 줄었는데 모집 정원은 늘었다. 2등급 정도 안에 들어와야 인서울대학 등도 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머릿속에 생각이 문과 수학 7등급도 들어갈 겁니다. 그 다음에 어떤 특정 과목에 한 3, 4, 심지어 5등급까지 찍었다 탑10이 보일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1등급 중에서 2% 옛날 얘기입니다. 2등급, 3등급 상황에 따라서는 4등급도 합격 가능성으로 들어올 수가 있을 수 있을 겁니다. 실제 확인될 겁니다. 이게 앞으로 정시 때 나오는 상황들 보면은 일단 머릿속에 전반적인 정시의 지형도는 저렇구나 생각을 하고 어쩌면은 새로운 기회가 왔다라고 지금부터 마음을 다시 한번 다잡아보고 그렇게 해보는데, 자 이제 좀 등수를 확인을 할 때 다시 한번 차분하게 돌아가 보면은 여러분들 성적이 국어, 수학, 탐구 두 과목의 표준 점수를 다 더하게 하면 몇 점입니까? 지금 머릿속에 생각을 하십시오. 국어, 수학, 탐구 다 더하게 해서 몇 점인지 그걸 이제 외우고 다니십시오. 그 다음에 하는 게 이 점수가 전국에서 몇 등인지를 일단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리가 지금 이 자리입니다. 참고적으로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게 되는 것인지. 그 다음에 두 번째가 100분위 점수는 국어 점수하고 수학 점수하고 탐구는 두 과목 100분위 점수를 더하기 해서 나누기 2를 해서 한 과목으로 만들어 놓고, 그래서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 100점으로 해서 300점 만점 중에 몇 점,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그려놔 보십시오. 그러고 나서 이 자료 한번 펼쳐 보시면은 한번 펼쳐 보십시오. 이 자료 인문계는 2페이지고 자연계는 8페이지입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는 14페이지고 문과는 2페이지, 자연계는 8페이지. 자, 그러면 표준 점수를 왼쪽에 뜩 보시면은 찾았습니까? 그럼 자기 점수 동그라미 치십시오. 뭐 중간에 하면은 집에 가서 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영어 등급도 거기에 돼 있고 100분위 점수 돼 있죠. 표준 점수 다 더하기 하면 되고 100분위 점수는 그냥 다 더하기 하면서 탐구만 두 과목을 더하기 해서 나누기 2. 전제 조건이 영어가 몇 등급일 때 전제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거칠게 일단 대학 찾기입니다. 가장 거칠게 그냥 단순하게 합산해 가지고서 거칠게 찾아서 한 요 정도인데, 저희가 이 자료들이 나오기까지 과정만 잠깐만 설명을 드리면서 그래야 이해를 할 것 같으니까요. 등수 찾아내는 길인데, 저희가 수능 시험 보는 날은 종로학원에서 일단 선생님들이 1차 분석 들어가고요. 각 과목 선생님들 한 30명 정도 모여가지고 문제 풀어보고 뭐가 제일 어렵다, 쉬웠다, 작년도보다 어쨌다 저쨌다, 점수 예측이 어땠다, 선생님들의 주관적인 판단, 1차적인 스크린이고, 두 번째가 올해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정시에 합격한 학생들 알바생 동원시켜가지고 풀어보게 하고 작년도보다 점수 변화가 어땠는지 하고, 또 어느 문항에서 제일 많이 틀렸는지 스크린을 들어가는 게 있고, 세 번째가 그날 고등학교 1학년하고 2학년 애들 수능 시험 보는 학교 안 가죠. 수능 다 끝낸 애들 학원에 오라고 해가지고서 문제 풀어보는 게 한 300명 넘는 애들이 와서 딱 책상에 앉혀놓고 시험 문제 딱 공개가 되면 딱 프린트해가지고 풀어보게 해봅니다. 그래서 즉시 채점을 해봐요. 그러면 수학에서 몇 번, 국에서 몇 번이 지금 정답률이 가장 떨어지고 있다, 이런 것들이 1차적으로 스크린 돼서 언론에 나가는 게 국어가 지난해보다 어려웠다, 쉬웠다, 어느 문항이 가장 어려웠다, 쉬웠다, 이게 시험 실시되는 중에 중간중간 계속 보도가 나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원리에 의해서. 그 다음에 한 6시, 7시에 애들이 고사장에서 집으로 들어옵니다. 그때는 마치 선거 출구조사 했듯이 1년 내도록 얘네들을 조사를 해 들어갑니다. 6월달 성적, 9월달 성적, 본수능, 그것도 성적대마다 다 나누어서. 그러면은 우리가 대통령 선거 여론조사 같은 걸, 출구조사 같은 걸 할 때도 뭐 호남권만 다 뒤져서 해도 문제가 생기고, 또 경상도권만 해도 문제가 생기고, 서울도 강남권이냐 뭐 성동권이냐 강북권이 다 다르듯이 점수대별로 계속 추적을 해서 들어가면서 수능 끝나고 나면은 집에 온 애들한테 우리 쪽에서 한 수백 명이 달려들어서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몇 점 나왔냐고 물어보고, 애들은 울고 답변 안 하고 이걸 밤새 싸웁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날 오후 2시에 발표가 됩니다.
종합적으로 몇 점 정도가 몇 등 정도 될 것 같고 이쯤 되면은 저 대학은 몇 점 정도 갈 것 같습니다라고 하는 예상치를 그 다음날 2시에 발표를 하고, 점수를 너무나 잘 받다 싶으면 논술 시험장에 가지 말라고 얘기를 하고 면접장에 가지 말라고 얘기하고, 이런 제어 장치들이 막 나가는 게 그거고, 채점 결과가 딱 나오면은 그동안 또 거짓말 했던 애들을 찾아내야 됩니다. 그냥 80점인데 알고 봤더니 60점이었어요. 이거 다 걸러냅니다. 그래서 정말로 팩트를 가지고 있는 학생 숫자를 가지고서 하는 거지, 그냥 온라인상에 막 입력된 걸 가지고서 믿을 수 없는 애들은 절대 쓸 수가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온 자료가 이 자료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이런 원리에 의해서 지금 나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다라는 걸 먼저 전제로 말씀을 드리고 2페이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자료 좀 2페이지 펼치시면은 채점 결과가 딱 받아보고 나면 한 이틀 동안 또 바로 조사합니다. 뭘 조사를 하냐? 너 원서를 상향으로 쓸래, 적정으로 쓸래, 하향으로 쓸래? 굉장히 중요한 판단입니다. 이거는 왜 중요한 판단이냐 하면은, 만약에 하향으로 쓸 때가 있습니다. 현재 중학교 3학년 애가 내년도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가고 걔가 고등학교 3학년이 됐을 때 이 자리에 앉아 있다라고 하면은 애들은 초긴장입니다. 수시 아니고 정시 이제 마지막인데, 만약에 떨어지면 얘는 그 다음에 재수를 할 때 교과서가 확 바뀌어져 있습니다. 새 책 교과서로 공부를 해야 되고 수능제도 바뀌어져 있고 뭔가 다 바뀌어졌어요. 충격이고 겁나죠. 야, 이 공부하기 이렇게 어려운데 새 교과서로 공부를 한다. 비슷비슷하다 하도 꼴찌다 하더라도 겁나죠. 그럴 때 원서 어떻게 내느냐? 300점으로 종락원 예측했다라고 하면은 305점, 310점짜리 애가 낮춰서 쓰기 시작합니다. 그걸 하향 지원 추세라고 그러는데, 일단 이번 고등학교 애들, 이번에 수험생들 조사를 해봤더니 일단 상향이 앞섭니다. 이 얘기는 뭐냐? 내년도 입시판이 그다지 큰 변화가 없다. 불리함을 찾는 것보다는 뭐 의대까지 모집 정원 확대된다고 하는 거, 안 그래도 의대 저렇게 증가돼 있고 서영고 저렇게, 서영고 모집이라 서울대학교 반도체 금년도 신설된 애들 뽑는 첫 해 시험이에요. 첫 해 또 입시입니다. 더 늘어나 있어요. 지금 작년보다 올해가. 그럼 여기에다 내년도에 의대 모집이 한 1000명 정도 더 늘어났다라고 또 가정을 해보면은 지금 3600명 올해까지 10년 전에 비해서 늘어났는데 내년 4600명 늘어나는 구도가 된 거죠. 시점상 놓고 보면은. 그러니까 일단 상향으로 나왔다는 얘기예요. 이럴 때는 어떠냐? 우리 회사에서 예측을 300점 정도로 예측을 했다라고 하면은 305점이나 310점짜리 애들은 300점으로 안 내려옵니다. 305점짜리는 310점에 지르고 310점에 애들은 320점에 지르고 이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예측 점수에서 크게 플러스 알파 요인이 없어졌다, 이렇게도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일단 확인 차원에서 저희는 굉장히 궁금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일단 한번 스크린을 해보고, 두 번째가 상향, 이게 정시는 가군, 나군, 다군에서 하나씩 대학만 선택을 해야 되죠. 수시는 어떻습니까? 서울대, 연대, 고대 다 쓸 수 있죠. 마음먹기에 따라서. 심지어 트랙이 다르면 같은 대학교 2개 더 쓸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런데 이쪽에 정시 쪽에 가보면은 가나 다해서 하나씩만 딱 골라야 되죠. 가고 싶어도 하나만 골라야 되죠. 비교 판단을 막 해봐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세 군데를 어떻게 할 거냐? 상향 하나, 적정 하나, 도전 그 하향 하나가 제일 많은 비율이고 44.3%. 여러분들은 지금 현재 어떻게 쓸지를 생각을 머릿속에 먹은 거하고 일반 다른 경쟁자 학생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보시고, 두 번째, 세 번째는 아예 하향이 없네요. 여러분들은 어떤 상황인지. 세 번째,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올 때 생각이 있느냐 없느냐. 50.5%가 일단 생각이 있다고 하네요. 어디 등급대에서 2등급, 3등급, 4등급 대 이과생들이. 1등급은 그냥 한번 내가 원하는 대로 가겠다라는 입장이 더 앞서고 있고, 이러면 문과도 조금 의식을 해야 되고, 이과는 다른 애들도 저쪽 기웃거리니까 나도 한번 기웃거려 봐야 되겠다는 분위기입니다. 이게 채점 결과가 나오고 이틀까지였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조사 다시 들어갑니다. 왜? 붙은 놈 빼야 돼요 이제. 그래서 어떤 애들만 남아가지고 반대 상황을 벌여주면 떨어진 놈들은 이제는 뭐 다 하향으로 갈지도 몰라요. 그걸 보면서
떨어진 애들의 심상이 지금 현재 이게 이 정도로 바뀌어지고 있다는 얘기 자체로 약한 애들이 많구나라는 것들도 뭔가 여러 가지 또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데이터가 나올 겁니다. 현재 상태까지는 이거는 수시에 떨어지고 붙으니까 학점 판정이 안 된 상황에서 일단 현재 이렇게까지 나온 거니까 이 시간 이후부터 나오는 어떤 여론이라든지 조사 결과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참고를 좀 할 수 있는 부분들은 또 한번 해볼 필요도 있다. 근데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수능 잘했던 놈이 다 붙었으면 하는 마음만 기도하시고 그렇게 일단은 그런 상황이고 3페이지. 자 이제 총점은 몇 점인데 다 더하기 해봤더니 어떤 과목을 아이들이 가장 핸디캡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한번 또 염탐을 해보는 거죠. 중요한 겁니다 이것도. 왜냐하면은 내가 6월달 9월달 비해서 잘 본 과목이 경쟁력이 있는 과목인지 아니면 남들도 다 잘 본 것인지 남들은 성적표를 까보면 뭘 지금 제일 자신 있게 생각하고 있는지 제일 못 본 과목 뭐냐 물어봐서 일단 국어, 두 번째가 탐구, 세 번째가 수학, 네 번째가 영어 순서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상태에 있느냐? 국어가 평상시보다 잘 봤고 내가 현재 분포상 국어가 좀 괜찮다 싶으면은 상대적으로 국어 못 보는 애들이 저렇게 많다라고 하는데 나는 경쟁력이 있네 일단은. 반대로 국어를 좀 못 봤다 싶으면은 나만 못 본 게 아니구나라고 또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지금 여기가 다 경쟁 파트너라고 생각한다면 이 중에서 국어 못 본 사람이 현재로서는 제일 많다는 얘기였습니다. 이 조사도 또 어떻게 될지는 좀 모르겠는데 어쨌든 현재 상태에서는 국어가 제일 그렇고 재수 염두에 두겠다 40.4%. 여러분들은 내가 재수를 생각하더라고 하는 의식이 몇 퍼센트냐? 일단 대한민국의 아이들 중에서 현재 40%가 조금 넘는 애들이 재수 과거하고 한다. 왜? 내년도 재수 환경에 대한 것들을 컨디션 체크를 해봤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렇죠. 여기까지 현재 금년도 수험생들의 성향입니다. 여기까지가. 그 다음에 4페이지 보시면은 국어가 150점까지 올라가 있고 수학이 어쨌든 148점까지 올라갔다는 얘기고 5페이지. 자 지금부터는 이제 정밀하게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되고 건성건성으로 넘길 수 있는 상황들은 아닌 것들인데 일단 탐구도 자 일단 먼저 생각을 할 때 탐구는 가장 영향력이 큰 과목이 뭔지 이 과목 점수를 한번 눈으로 봐야 돼요. 국어가 9개 과목이지 않습니까? 이 중에서 3과목이 제일 비중이 높은 게 이 과목 순서 상위권에 있는 이 과목이고 내가 이 과목을 안 봤다 하더라도 이 과목의 점수 분포가 어떻게 됐는지 체크는 중요한 영향력이기 때문에 그렇죠. 일단 쪽수가 많으니까요 지금. 그 다음에 지구과학, 생명과학, 물리학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원과목이 제일 많고 한 83% 정도대가 되고 그 다음에 투 과목은 인원 자체가 적죠. 그래서 투가 어쩌고 저쩌고 막 기사가 나온다 하더라도 영향력은 대단히 미미하게 미치는 겁니다. 이 자체가. 그 다음에 점수로 보면은 그러면은 사탐에서 제일 점수 구조가 생활윤리, 사회문화, 윤리사상 보면 65점, 70점 아니면 63점이 지금 일단 현재 최고점이네 이게. 그 다음에 가탐은 68점 아니면 69점이네 분포 자체가. 그럼 살짝 보면은 사탐과 가탐을 놓고 보면은 가탐이 좀 높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면은 가탐이 사탐으로 만약에 문과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면은 탐구에 있어서도 영향력이 플러스 알파 요인으로 일단 작용이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 다음에 가탐 1과 가탐 2 과목을 놓고 보면은 가탐 2 과목에서 최고점자 숫자를 보면은 생명과학 2가 보면은 45명, 지구과학 2가 129명, 물리학 2가 65명. 자, 일반 대학을 가는데 내가 가탐 2를 선택 안 했다 하더라도 가탐 2 선택해서 저 고득점자가 지금 해봤자 100명 넘고 몇십 명밖에 안 나왔죠. 일단 큰 영향력이 없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표준 점수를 그냥 성적표상에 있는 그대로 제출을 하는 대학이다 보니까 변환 표준 점수 이런 거 안 쓰고 그냥 성적표상에 찍힌 점수 그대로 제출하는 대학이다. 가탐 2를 잘 봤으면서 국어 수학을 잘 본 학생은 대한민국에서 무조건 1등입니다 올해. 왜냐하면 가탐 2가 높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가탐 1에서는 100점 맞아도 그게 못 쫓아가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은 가탐 2냐 가탐 1이냐를 민감하게 고민하는 가탐 1 학생들은 서울대학교 의대 정도로 넣을 수 있냐 없냐라는 것들에 대한 고민 정도의 학생들. 그러면 왜냐 가탐 2가 원체 높기 때문에 그러면은 또 생각을 할 때 로직을 돌려보면은 가탐 2가
45명, 129명, 65명인데 자, 많아봤자 129명이다. 이 중에 129명 중에서 과연 국어하고 수학을 동시에 잘 봤던 애는 또 몇 명일까? 또 이 중에서 수시 합격으로 빠져나간 애는 몇 명일까?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해서 서울대학교 의대 선발 인원이랑 놓고 봤을 때 가탐원의 고득점자도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서울대 의대권까지도 볼 수 있다. 도저히 불가항력적인 부분은 아닐 수 있다라는 거. 이게 이제 이 점수에 대한 등수와 이 학과에 대한 등수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일단 쪽수상으로 놓고 봤을 때는 크게 밀리지 않을 수도 있다. 밀리긴 밀리는데 이 인원 자체의 변수들은 알 수 없는 영역. 국어 수학을 잘 본 애가 이 100명, 40몇 명 중에 과연 몇 명이 여기에 들어오는 콤비네이션으로 들어갈 수 있을 것이냐. 이 애들도 분명히 망친 애는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뽑혀서 나간 애들, 그냥 수시는 일단 원서 내놓고 보면 뽑혀 나갔던 애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면들이 이제 막 작동이 되면서 저 위에 상단에 서울대 의대 정도, 서울대 의대를 쓰지 말까 한 장의 카드인데 아니면 다른 데 의대를 쓸까, 이런 것들이 이제 고민스러워지는 거고, 또 서울대 일반학과를 들어가는 데 있어서 투 과목 선택하지 않으면 굉장히 불리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생각이 얇아질 수 있는 부분들. 일단은 수치와 점수의 구도로 놓고 보면은 이런 구도이다라는 거. 그리고 가탐 2를 점수가 좀 괜찮게 나오는 학생들이 만약에 문과로 치고 넘어온다라고 하면은 또 이길 수 있는 상황이다라는 거. 이런 것들도 지금 있고 그러네요. 6페이지. 영어 2018학년도부터 지금 현재 절대평가제로 전환이 됐는데 가장 어렵다. 2018학년도 이후로 1등급이 5.3% 나온 게 제일 어려웠는데 금년도가 지금 4.71% 나왔으니까 90점 넘는 애가 2843명 나왔습니다. 한 개 대학에 한 3,000명 정도다. 2843명이면 한 7개 대학에서는 변별력이 없죠. 90점짜리 동점이죠 지금. 그 다음에 2등급이 10만 1,154명이다. 10만 명 넘는 10만 1,000명이 80점 넘는 2등급짜리다. 지금 영어가 어려웠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10만 1,000명이면 서울 소재 4년제 대학 선발 인원 약 7만 명입니다. 그러면은 2등급이 일단 다 채우고도 3만 명이 남습니다 지금. 그래서 영어 2등급 이내 정도 들어오면은 특별한 변별력 없다. 반대로 생각해서 딴 거 못하면서 영어 2등급만에 진입됐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지, 갑자기 한 3, 4등급 치다가 영어 2등급으로 그것만 잘했던 학생이다라고 하면은 거의 변별력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한 과목만 잘했다, 특출난 거 없고, 영어 한 2등급 이내 들어왔다라고 하면 어렵고 쉽고에 상관없이 별 영향 없을 것이고, 머릿속에 생각이 야 2등급이 일단 서울 소재 4년제 모집 인원을 넘어갔다. 90점짜리도 상위 7개 대학의 인원 2만 명을 넘어가는 수치다라고 생각하고 대강 그냥 영어에 잘 봤을 때와 못 봤을 때 상황 판단하고, 영어 한 3등급 정도 찍는다 하더라도 특별한 문제가 없는 대학들이 많을 겁니다. 뒤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영어는 좀 그렇고, 국어 최고 점수 찍힌 거는 일단 64명, 한 개도 안 틀린 내가. 오늘 매체죠. 아까 가탐2에서 100몇 명이 있었고 40몇 명 있었죠. 그 최고점 가탐2가 이 64명 안에, 그 가탐2의 최고점이 이 64명 안에 몇 명 들어와 있을 것이냐. 또 콤비네이션 이제 점수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저 최상단은 극히 극소수의 인원을 가지고 주판을 튕겨보는 인원과의 지금 현재 싸움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수학 612명 나왔네요. 612명이 과연 가탐2를 얼마만큼 신청했고, 가탐2에서도 지금 현재 40명 또는 100명대에 몇 명 들어와 있고, 이 애들이 과연 또 수학도 한 600명대 들어와 있는지 같이 공통 분모로서 이 부분들을 체킹해 나가는 과정이고, 그렇고 7페이지. 국어는 문과하고 이과하고 사실상 대학에서 들어갈 때 원서 제한이 없죠. 언어 매체를 선택하든 합법과 작문을 제한이 없기 때문에 문이과 공통 영향력으로 봐야 되는데, 합법과 작문을 선택을 했든 언어와 매체를 선택했든지 간에 표점이 지금 현재 16점으로 다 높아졌죠 지난해보다. 그러면 지난해 대학별 발표했던 것보다는 합격 점수가 표점 기준으로서 높아진다는 얘기가 되고, 수학은 문과는 떨어지고 이과는 높아지는 상황이죠. 작년에 발표했던 대학의 점수보다 이렇다는 거. 사탐 같은 경우는 다 낮아지는 상황이고, 그러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는 상승 요인, 수학은 탐구는 하락 요인, 이과는 국어 수학 모두 상승 요인, 탐구는 하락 요인이니까 결과적으로 이과에 지난해 대학별 발표했던 점수보다는 이과가 더 높게 형성이 된다는 얘기 같아요, 문과보다. 그러면 이과 애들은 이쪽에는 점수가 이과 애들은 지난해보다 높아지는 상황이니까 문과 쪽에서 높아지더라도 덜 높아진다라고 하면 또 한번 기웃거려 볼 수 있는 상황은 벌어진 겁니다, 지금 현재 구도상으로 보면은. 그 다음에 8페이지 국어는 변별력이 높아졌다고 했는데 1, 2, 3, 4등급 전 구간대에서 변별력이 다 높아졌기 때문에 나랑 비슷한 또래 집단에서 국어가 좀 높게 형성이 됐든지 낮게 형성이 됐든지 다 영향을 받을 정도가 되는 거니까 국어는 신중하게 다들 접근을 해야 되고 체킹을 해야 되는 과목입니다, 전 구간대에서. 그래서 내가 비슷한 등급대라 하더라도 저 위에 있느냐 밑에 있느냐, 저 위에 있다라고 결코 낮출 필요도 없는 거고 이미 많이 벌어져 있기 때문에 밑에 있다라고 하면은 지나치게 또 좀 그 점수 상승을 또 한다라든지 상향 지원에 있어서는 뭔가 포인트를 다시 한번 잡아야 돼. 비슷한 또래 집단에서 국어는 전 구간대에서 영향력이 세진 거고, 수학은 최상위권 1등급 때는 굉장히 변별력이 세졌기 때문에 최상위권 1등급 수학 기준으로 보면은 밑으로 하향 지원할 이유는 없어진 상황이 된 거고, 그럼 그 밑에 등급대 애들은 수학 기준으로 보면 저 위에가 밑으로 막 치고 내려올 가능성은 없는 구도이다. 형국 자체로 놓고 보면은 내려오는 게 손해죠, 지금 작년에 비해서 이과의 최상위권들은. 그 다음에 9페이지 탐구는 전 구간대에서 지난해보다 변별력이 낮아진 거니까 탐구를 우리 애는 좀 괜찮게 봤다 생각했으면 지난해에 비해서는 경쟁력이 좀 떨어진 거니까 너무 오버적으로 평가를 해서도 안 되고, 잘 못 봤다 싶더라도 지난해보다는 변별력이 좀 약화된 거니까 너무 기죽지 말고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라라는 메시지를 일단 한번 드리고 싶고. 10페이지 확률과 통계와 미적분의 점수자가 11점까지 지금 현재 벌어져 있고 한 번도 지금 나타난 적이 없었고, 그 다음에 11페이지 국어는 지금 현재 4점 차까지 벌어졌는데, 통합수능 1차 년도의 수학은 문과하고 이과의 격차가 최대 3점 났었고 작년도에도 3점 났었고 올해는 11점까지 벌어져 있는 상황이고, 국어는 1차 년도에는 오늘 매치아가 그 합법과 작문 2점 차, 작년에 4점 차, 올해 4점 차, 작년 똑같은 구도인데 수학은 경험 한 번도 못했던 요 상황입니다. 12페이지 아까 제가 종로학원에서 그 표본수 돌리고 조사하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게 됐을 때 줄을 한번 세워놔 봤더니 수학 1등급짜리 다 모아봤더니 이과가 96.5%라는 사실은 충격적인 데이터죠. 이게 작년도는 한 80%대였던 것이 어쨌든 문과는 지금 1등급이 없다 이렇게 봐야 되고, 2등급, 3등급대 구간도 지금 현재 문과는 한 28%대 정도밖에 지금 현재 안 나오는 상황이다. 그리고 2022학년도에 그 문과 학생들 중에서 최고 득점자가 144점인데 위에 있는 이과 애들이 더 점수가 높은 애가 2,930명, 문과에서 한 문제를 안 틀리더라도 극복 불가능한 애가 1차 년도 2,930명, 2차 년도에 1,017명, 금년도 6,835명이 수학 문과에서 100점 맞고도 극복 못하는 애가 6,800명으로 현재 구도가 잡혀져 있는 상황입니다. 13페이지 그래서 여러분들 수학 점수를 딱 보면은 우리가 수학 점수가 문과든 이과든 어쨌든 133점이 만약에 찍혀 있다라고 하면 133점을 보면 여러분들은 그 자기 점수를 한번 찾아가지고 만약 133점이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과 쪽에 가보면은 17,284등이 되는 거고, 근데 확률과 통계를 가지고 이과 상위권대 원서도 못 내는 상황인 거니까 문과 애들은 이과에서 몇 등이다라고 하면서 의미가 없죠.
다만 이과생은 이과에서 133점의 줄을 세우면 17,284등이 가는 대학 정도에 갈 수 있는 정도의 수준대인데, 그리고 17,000명이라고 하면은 수학만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3,000명의 대학 모집 정원이고 1,500명, 1,500명씩 문이과 구분된다라고 하면은 17,000등이면은 10위권 대학이 15,000등이니까 조금 벗어나는 정도 상황이네요. 그런데 얘가 만약 이과가 문과로 만약 줄을 서기 시작하면 600등으로 올라가고 있죠. 600등이면은 3,000명 대학 모집 정원에 문과가 1,500명이면 원탑 대학의 절반 이상대, 절반 정도 이상대에 지금 현재 랭크를 하고 있는 거니까 생각을 한번 해봄직할 수 있는 부분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 거고,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자기 점수 찾아서 문과일 때는 얼마, 이과일 때는 얼마 한번 참고를 한번 해보시고 판단하죠. 이게 전국 등수 찾아가는 1차 일단 단계로 들어갔다고 생각하고 일단 판단해 봅시다. 그 다음에 14페이지. 자, 첫 해년도에 아까 2,930명의 문과 학생이 100점 맞고도 극복 불가능하다고 그랬죠. 이랬을 때 서울대학교 문과 전체 정시 합격생의 44.3%가 이과였다라고 확인됐죠. 작년도가 문과에서 100점 맞고도 극복 불가능한 1,017명 나왔다고 좀 전에 얘기했죠. 그럴 때가 이 문과 전체 합격생의 이과는 51.6%. 금년도 어떤 상황입니까? 문과 100점 맞고도 수학 극복 못하는 이과가 6,835명 현재 지금 포진되어 있다고 그랬죠. 저랬을 때 금년도 문과 전체 합격생의 몇 퍼센트가 이과일 것인가라는 건 물음표. 이 상황입니다. 구조상 2,900명일 때 44%, 1,000명일 때가 51.6%, 현재 6,835명이라는 사상 초유의 수치가 저렇게 포진이 되어 있을 때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작년도에 서울대학교 자유전공학부 100% 문과에서 이과생이 다 썰어갔고, 경제학과가 74.3%, 경영대학이 67.2%가 이과생이었습니다. 문과 이 학과의 합격생이. 그랬을 때 지금 현재 어떤 구도냐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면은 모든 사람들 언론에서 우려를 했죠. 애가 부적응을 하고 학교 때려치고 다시 재수해서 다시 원위치 시킬 것이다 예상을 했죠. 44.3% 1차년도 애들이 작년에 대학을 다니면서 서울대학교 전체 중간에 그만둔 애가 작년도 한 해 동안에 문과에서는 83명 나왔습니다. 그 전에 정상적일 때가 67명이었으니까 큰 변화가 없다라고 봐야 되는 게 맞죠. 그 얘기는 뭐냐면은 애들이 그냥 이과에서 문과 와서 잘 눌러 앉아 다니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도 2,100명이 작년 한 해 그만뒀는데, 이 중에서 2,100명 중에서 1,400명이 이과 아이들입니다. 서울대학교도 지금 이과에서 지금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죠. 400명, 318명이 지금 현재 이과로 구성돼, 문과는 83명밖에 안 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과에서 문과로 왔다 다시 넘어가려고 해서 반수는 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고 보면 될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못 빠져나가요. 지금 빠져나가고 싶기는 한데 점수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눌러 앉아서 복수 전공도 하고 그냥 잘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려했던 파동은 지금 안 나오는 상황이다라는 것들이 알려지고, 또 현장에서 고등학교 교실에서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저것도 한번 해봄직하네라는 생각이 들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일단 체크를 해봅니다. 15페이지. 자, 언어 매체 작년도보다 국어 변별력이 높아져서 이과에서 문과로 치고 넘어오는 게 덜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봤을 때 잘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문과는 국어에서 이과 문과 구분이 없죠. 지금 현재 대학 들어가고 이쪽 저쪽 들어가더라도. 그러면은 점수 변별력이 표준 점수가 높아진 거는 이과도 마찬가지로 높아진 겁니다. 작년도는 마찬가지로 이과도 낮아졌던 거고, 그리고 점수가 잘 나오는 언어 매체에 이과애가 더 많이 가 있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지금 62.6%가 이과애가 지금 언어 매체 선택하고, 문과는 30%, 32.8%라는 거.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구도에 잡혀져 있는 거고, 16페이지 보면은 잠깐 이제 다시 모집 정원 쪽으로 들어가 보면은, 인문계가 의대가 있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있는데, 모집 인원 대충 보면은 인문계에서 의대 뽑는 건 8명이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인문계 다 합쳐보면 한 5,085명 정도 나올 겁니다. 그 문과에서 내가 과목당 기준으로 보면 5,000등 안에 들어오는지 안 들어오는지 탑 10으로 쭉 내려가 보면은 지금 이제 14,485명이죠. 14,485명이면은 문과 과목당 기준으로 보면 한 15,000등 안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게임의 어떤 그 수치 등수의 의미이고, 오른쪽에 보면 자연계는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위에 일단 의대가 한 3,000명 정도가 있죠. 이게 수시로 뽑든 정시로 뽑든 어쨌든 간에 이 등수 안에 들어오면은 수시로 몇 명이 나갔든 간에 수능 점수로선 제킬 수 있는 기준으로 보면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의대까지 합치면 한 8,789명 정도 나오는데 한 9,000등대 정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저 밑으로 탑 10까지 내려가 보면은 한 16,398명 정도 되니까 한 17,000등대 정도에 들어오느냐 안 들어오느냐, 이 부분에서 얼마만큼 벗어났느냐, 상향을 한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고 내려갈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 일단 대략적으로 위치 확인을 한번 해보고, 17페이지 국어 2024학년도 오른쪽에 보면은 여러분들 국어 점수가 있죠. 그러면 국어 점수 예를 들어서 129점이다. 뭐 32,218등이다. 참고적으로 서울권 소재대학이 한 7만 명 정도 되니까 한 7만 등 정도 언저리에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로서 대강의 위치도를 그려 보십시오. 그리고 국어는 문이과 구분이 없으니까 어쨌든 전체적인 토탈 등수로 놓고 보면 뭐 이과가 문과로 치고 넘어오든 문과에서 이과로 치고 넘어가든 이런 부분에 형성이 된다라는 거. 18페이지 수학은 이게 예를 들어서 129점이다라고 하면 35,197명 197등인데 이게 단순하게 좀 35,197등이 아니라 아까 종락원에서 표본 돌려봤을 때 2등급 대 구간이네요. 이렇게 되면은 2등급 대 구간은 35,000명이라 하더라도 한 28% 정도가 문과이니까 이 중에서 대강 한 30% 잡으면 한 10,000등 정도 된다는 얘기가 되고, 이과애들 같은 경우에는 한 35,000명이 아니라 한 10,000명 정도가 문과로 빠져나가는 거니까 한 20,000등 정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되는 건데, 아까 조견표 보셨죠? 자기 점수 봐가지고서 문과할 때 몇 등, 이과할 때 몇 등,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이게 10,000등이냐 20,000등이냐, 참고적으로 10개, 한 개 대학은 한 3,000명 정도 규모다. 문과, 이과가 1,500명씩 1,500명씩 생각을 한번 해보고, 서울 소재대학은 한 7만 명 정도가 4년제 대학, 정상적인 대학의 모집 규모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한 35,000등, 뭐 35,000등, 이렇게 7만 등이 되는 거는 그 대강 그냥 짐작을 이렇게 접근을 일단 한번 해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19페이지 영어로 보면은, 영어가 좀 감점이 많은 대학들이 이제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가 만약 2등급이다라고 하면은 조금 핸디캡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 1등급을 극복을 하려면은 국어 또는 수학에서 한 5점 정도 앞서면 된다라는 메시지인데, 그러면은 예측 점수가 표준 점수로 한 400점 정도 나온다라고 하면은 우리는 한 405점 정도가 됐다라고 하면은 1등급 애들이랑 붙는다 하더라도 뭔가 데미지를 안 받는다, 이렇게 되는 건데, 굳이 2등급, 1등급을 제낄 이유도 있느냐 없느냐, 이런 부분들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고, 또 한 3등급짜리가 1등급까지 이기려면 국어 또는 수학에서 12.5점인데 2등급까지 올려도 된다라고 하고 5점 빼기 하면 한 7.5점만 극복해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다라는 얘기고, 그 밑에 대학으로 가보면은 정도에 따라서 감점이 대단히 없구나, 이런 것들도 확인이 되는 거고, 20페이지 자연계도 그렇고, 21페이지 보면은 올해 대학들의 입학생들의 영어 입시 결과를 공개를 안 하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대학 입장에서 이런 걸 자꾸 공개해가지고 애들 지원 못하게 할까봐 꺼려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일단 2022학년도는 각 대학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공개한 데이터를 보면 이때가 90점 넘는 게 6.2% 정도 나왔었고, 금년도가 4.7%가 90점이 넘었고 지금 2만 명이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그랬죠. 이랬을 때 대충 보면은 한 1.6대 1.7등급대 정도가 평균 70% 카트라인 점수대 평균입니다, 이게. 그 다음에 1.9등급도 있고 이렇게 2점대가 넘어가는 데도 있죠. 그리고 1점 후반대, 중후반대라고 얘기하면 2등급 때도 충분히 붙었다는 얘기가 되고, 거의 1등급 대가 다 붙었다라고 하면 1.12 정도가 나왔어야 되는데 1점 중후반대까지 찍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각 대학마다 계산 방식이 어렵고 비교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대각 합격 라인들을 보면은 2등급도 충분히 붙을 수 있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구나, 이런 쪽으로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페이지
여기서부터는 또 아까 저희가 학원에서 애들의 1년 표본 추적한다라고 그랬죠.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성적표를 각자 다 가지고 있는데 만약에 여기가 한 23페이지를 일단 제껴놓고 이렇게 한 넘겨요. 23페이지를 넘겨가 보고 여러분들의 국어, 수학, 탐구가 몇 점인지 일단 머릿속에 기억을 하시고 있다가 댁에 가셔가지고 이 조견표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우리 회사에서 봤을 때 만약에 여기가 395점짜리가 다 모였다, 375점짜리가 다 모였다라고 했을 때 평균을 내보면은 국어가 126점으로 추정, 수학이 122점, 탐구는 127점으로 추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우리 애가 어떤 과목에서 지금 현재 유리한지 불리한지라는 부분들을 낮게 과목으로서만 봤을 때 하고 종합 합산 점수로 보면은 300점이 넘는 내 점수 때 구간 때 애들은 대강 이런 장판지 같은 걸 보면서 대학을 대강 추렸단 말이에요. 그럼 얘네들이 뭐 중앙대 경희대 갈 법해 막 그냥 서울대 지르고 이러지는 않겠죠. 그러면 보통 중앙대 경희대 라인 정도로 이렇게 잡혀진다라고 보면은 저희 자료도 지금 현재 지난주 일요일날 성균관대학교를 필두로 해서 전국에 수십만 명한테 이게 유포가 됐다라고 가정을 해보고 이게 맞고 안 맞고는 몰라요. 이걸 가지고서 맞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종락원에서 내가 대학 점수를 집어넣어 봤더니 종락원에서 합격 가능권으로 나오면 종락원이 제일 정확한 회사로 얘기하고 만약에 불합격으로 나오면 제일 부정확한 회사로 얘기를 하고 그렇습니다. 각자 입맛에 따라 얘기를 하는 건데 중요한 거는 내가 입맛이 안 맞더라도 많은 아이들이 지금 현재 이걸 보고 있고 학교 현장에도 나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지금 정답이 없어요. 이게 정답이 없는 거고 마치 경매를 하는 순간에서 어느 순간에 딱 걸려버리면 끝나는 거기 때문에 어쨌든 유포가 많이 됐다는 얘기 자체는 참고를 해야 되는 부분들인데, 자 375점인데 우리의 성적표, 내 거 성적표는 국어가 126점이 아니라 128점이 찍혀있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고 합산은 똑같지만 124점이 찍힌 사람도 있을 수 있고 그렇겠죠. 그러면 여기는 다 합격 처리했는데 점수를 다시 계산을 해서 우리 대학은 국어를 더 비중을 두겠습니다. 40점이고 40%고 수학에서는 30%고 뭐 이런 식으로 조정이 하는 게 있어서 계산을 다시 한다 하면은 375점으로 여기 다 합격했다가 한 절반은 나갈 수도 있어요. 불합격 처리. 계산 방식이 달라 버리는 거죠. 그럼 375점이 안 된 애들도 여기 합격 라인에 다시 들어오고 이게 리세팅이 또 되겠죠. 그게 이제 과목 간 유불리 가중치는 건데, 그럼 그 전에 내가 뭘 우리 비슷한 또래들에서 내가 뭐가 강한지를 찾아야 되는데 여러분 성적표상 찾을 길이 없죠. 일단 참고를 하시는 이 조견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합산 점수를 갖다 놓고 어느 구간대에서 지금 현재 높고 낮음이 지금 현재 포지셔닝이 되어 있는지 부분들을 한번 살펴보시는 자료가 이런 자료들입니다. 이런 자료를 정부에서 다 발표하면 게임은 끝나는 건데 저는 이거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다 합산했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내가 배짱으로 이 대학 가 아니면 안 가겠다 싶으면서 재수를 하든지 아니면 맞춰서 가든지 아니면 운빨로 한번 던져보든지, 시험을 보고도 이렇게 오리무중을 만들어 놓고 이런 거를 여론조사 하듯이 해가지고서 표본 추출하고 이게 입신가 싶어요. 내가 이 일을 하면서도요. 그리고 또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드려서 참고가 될 만한 자료는 이것밖에 없어요. 지금 뭘 이렇게 갖다 놓고 그동안 어떻게 공부를 했습니까? 백날 얘기해 본들 찝어달라고 하는 데들도 참 많죠. 어떻게 찝습니까 이거를? 이 많은 데이터가 막 돌아다니고 사람들이 각기 다른데 이걸 하나 뭐 빵꾸나는 학과를 하나 좀 뽑아달라, 우리 애들도 못합니다. 그거 자기 자식도 못합니다. 그거. 그래서 아까도 내가 설명을 했는데 글쎄 여기 컨설팅 하신 분들은 여기 자리에 계실지 모르겠지만 어떤 용하다라는 컨설팅 가가지고서 이렇게 찾아가지고서 이거 한번 써보십시오라고 하는 거와 점집에 가서 돈 주고 그 돈을 가지고 한번 해보는 게 어느 게 확률이 높을지는 제가 봤을 때는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정답 없다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소신껏 강단 있게 이 맥락과 로직을 이해를 하십시오. 이게 그리고 이게 맞고 안 맞고를 계속 시비 걸지도 말아요. 그냥 이게 알려졌느냐 안 알려졌느냐 이게 더 중요합니다. 이게 그리고 여기 동네에 가보면 저거 맞다 안 맞다 하는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그 사람들 남의 자료 다 갖다 놓고 하죠. 지금 본인들은 발표 못 하잖아요. 사실은 어떻게 합니까? 이 방대한 것들을 이거를
그러니까 이런 맥락에서 저 사람이 지금 발표하는 내용이 뭐 때문에 이 내용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지 그 맥락을 정말 좀 이해를 하실 수밖에 없고, 제가 해드릴 수 있는, 우리에서 해드릴 수 있는 최선입니다. 이게 자체가 현재로서는. 그렇고 28페이지, 29페이지가 각 대학별로 가중치를 이렇게 줬습니다라고 공식 발표했던 내용은 이렇습니다. 대학들이 합격 점수 공개하죠. 100분위 점수로 공개하십니다. 지금 100분위 평균 점수로, 자기들은 표준 점수 쓰면서 100분위 평균 점수를 공개해요. 뭐 98.5다 이런 식으로. 그거 어떻게 참고합니까? 또 표준 점수로 하면 한산 점수라고 그래요. 그 되게 유식한 것처럼 보여요. 막 컨설팅하는 저도 막 한산조, 여기 1000점, 여기 600점, 여기 500점 어떻게 비교를 합니까? 내가 원하는 거는 비교해가지고 내가 주관적인 판단으로 더 좋은 대학과 더 좋은 학과를 가려고 그런 것이지, 내가 너 이쪽 대학만 내가 한장한 건 아니라는 얘기죠. 그런데 여기는 600점 기준, 1000점 기준, 1500점 기준, 입시 현장에 있는 사람들이 몰라요. 솔직히 냉정하게 놓고 보면은. 이 정도로 그런 거니까 여러분들도 그냥 대강 여러분들이 스스로 로직 알고 맥락 알고 판단하는 게 더 정확한 판단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보시고 30페이지, 이것도 한 번 더 재수생들은 알아요. 이 점수 지금 말하는 용어 자체도 지금 변환 표준 점수라는 게 또 이제 들어오면 듣도 보도 못한 거. 수시 때 생각도 안, 수시가 얼마나 심플합니까? 2.3등급은 된다 안 된다. 뭐 서류 평가, 뭐 활동, 뭐 무슨 과목, 그거 그냥 대충 얘기하는 거죠. 그거 결국은 여러분들 어떻게 맞췄습니까? 2.3등급에 갈 수 있다 없다, 그걸로 다 맞춘 거예요 사실은. 그 속에서 내가 뭐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이거 페이브가 있고 무슨 활동이 도움이 된다 안 된다, 그것 때문에 붙었는지 안 붙었는지 몰라요. 오늘 논술 시험장에서 사람들이 떨어졌잖아요. 왜 떨어진지 아는 논술 그 수험자 없을걸요. 내가 정말 잘 쓴 것 같은데 왜 떨어졌는지 몰라요. 논술도 없어졌으면 좋겠어요. 제 개인적으로는. 특히 인문계 논술은 부정입학 아닌가. 아니 그래요. 속 터지잖아요. 그거 저걸 어떻게 평가했을까라는 거. 응? 뭔 기준으로. 여러분들 서류 심사도 이렇게, 예전에 서류 심사 강화됐을 때 우리 직원한테 10명한테 물어 10명 다 답변이 다 다릅니다. 우리 직원들은 건 멍청하니까 그렇게 해서 다 다를 것인가? 그럼 대학 교수는 다 똑같겠냐라는 거예요. 이게 입시도 참, 이게 무슨 대단한 무슨 뭐 고위 뭐 엄청난 두뇌들이 하는 것 같지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걸 정시에 찾아가라고 얘기하는 거는,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자, 그래도 찾아야 되니까 변환 표준 점수라고 하는 것은 탐구에만 국한된 얘기라고 생각하십시오. 일단은 탐구. 자, 국어하고 수학은 그냥 나대로 가면 돼요. 내 점수 불변. 두 번째, 변환 표준 점수라면 탐구인데, 탐구 두 과목을 동그라미 딱 끊어놓고 뭘 동그라미 하냐 보면은 100분위 점수를 동그라미 다 해놓으십시오. 각자 자기 점수. 그래서 100분위 점수를 해놓으면 각 대학들에서 조견표라고 하는 게, 이런 조견표라고 내가 지어낸 용어입니다. 그냥 조견표가 나와요. 그럼 내가 100분위 점수가 98인데 이 대학의 조견표로 보면은 우리 성적표에는 72점이 찍혔는데 이 조견표상 이 대학을 보면은 72점이 71로 내려가기도 합니다. 또는 뭐 73점으로 올라가기도 하고요. 100분위 점수가. 그러면은 내 나대로 점수는 72점인데 이 대학으로 가면은 깎이는 이제 높아지. 이 특히 라이벌 대학을 좀 봐야겠죠. 라이벌 대학에서 이것도 뭔가 손실이 오고 뭐가 된다라고 하면은, 야 이건 이왕이라도 플러스 1점이라도 갖다 놓고 그게 가중치라도 적용시키면 더 벌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게 로직이죠. 그래서 여기에서도 1, 2점, 0점 몇 점 가지고도 뭐 이래다 저래다 한다라고 하는데, 참 얘기 듣기에서는 한량없이 중요하죠 이것도. 그리고 점수도 보면은 이 변환 표준 점수, 그러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거를 페널티를 주는 대학들도 있었어요. 통합수능 1년차, 2년차 하도 시끄러우니까, 이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대학들이 좀 쫄았죠. 오면 애들 다 그만둘까 봐. 그래서 못 넘어오는 게 답인가 아닌가 하고 저한테도 물어보는 입학점 많았죠. 근데 제 결론은 먼저 잘 다니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학생 수가 없어가지고 뽑기 급급한 것이지 뭐 골라 뽑을 때도 아닌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래서 이런 거를, 야 이과에서 문과로 넣으면 페널티 주는 어떠냐면은 98점 100분인데 가타면은 만약에 뭐 한 70점을 준다라고 하면은 얘가 사탐으로 가면은 68점을 줄 수 있다라고 하면은 감점 준 거죠 이게.
그럼 여기 여파는 크죠. 이 대학은 이과가 문과하고 넘어오면 안 되겠구나. 일단 디펜스를 장벽을 쳐준 거죠. 그 다음에 라이벌 대학들에 있어서는 이 얘가 또 저쪽으로 가기도, 이 라이벌 대학은 얘 움직임 때문에 내가 또 뭔가 또 영향권에 들어올 수도 있는 이런 막 구도가 복잡해지겠죠 이게. 그리고 여러분들이 벼랑펴주면서 딱 발표를 하면은, 어제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저한테 어떤 기자가 전화 와서 대표님 연세대하고 뭐 건국대학교하고 이게 변환표준 점수가 발표됐는데 이과생이 유리합니까 불리합니까? 불리하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이게 온라인상으로도 다 나가고 할 텐데 여기 입시 전문가들 다 보시면은 그 변환표준 점수 국어 그 사회 9개 과목하고 과학탐구 8개 과목 다 펼쳐놓고 100분의 별로 갖다 놓고 이렇게 눈뜨서 보면은 이게 유리한지 불리한지 판독 바로 됩니까? 그게 살짝 돕니다. 이게 칸이 이게 17칸이 펼쳐지고 여기서 이 점수는 이 점수 되고 원래는 이렇게 됐는데 이걸 보면은 이게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가 유불리 이런 부분들은 만약에 대학들이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대학들이 공식 발표해 줘야 돼요. 우리 대학은 이런 이유로 이런 것들을 디펜스 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로직에 의해서 감점이 들어가는 거 참고하고 들어오십시오라고 얘기를 명확하게 해줘야 되는 것이지, 이걸 왜 입시 전문가들한테 맡겨놓고 그 가서 얘기를 들어야 되고 복잡한 거를 생각을 하게 합니까? 이게 문과 내 대학 찾아가기도 어려운데 제가 타고 넘어오는 것까지 어떻게 디펜스를 합니까? 그게 내 점수 보는 것도 지금 돌겠는데. 모르시면 대학에도 물어보십시오.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게 뭔가 좀 불리합니까 유리합니까? 대학에서도 명확하게 답변을 못 해주면 자기들도 몰라요. 어떤 애가 들어올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지금. 그러니까 명확하게 그런 선이 있는 대학이냐 없는 대학, 만약에 입시 기관에서 그런 얘기가 나온다라고 하면은 분명히 또 확인을 하십시오. 어떤 로직에 의해서 이게 감점 처리가 되고 있는 것인지는 명확하게 좀 물어보시고, 안 되면 입학처에다 직접 전화해 보시고 좀 그 답변 잘 해줄 거예요. 안 해주면 총장실로 전화하십시오. 적극적인 대응 나올 겁니다. 아마 거기에서 입학처도 좀 바뀌어야 되고 그런 것 같고요. 그래서 변환표준 점수 쓰는 대학들이 일단 많으니까 가고 싶은 대학들이 왼쪽에 많죠. 그러니까 이건 신경 써야 되는 거죠. 근데 이것저것 복잡하니까 표준 점수만 그냥 쓰는 대학, 서울대학교. 여기는 서울대학교는 가장 큰 게 뭐냐? 가탐2. 그래서 가탐2를 잘 보고 뭐 원하는 대학 안 나오는 애들이 원체 이거 가탐2는 사탐도 막 이기고 있죠. 지금 수학만 이기는 게 아니라. 그러면은 이것도 변수들이 또 있는 거예요. 보면은 가탐을 2를 했는데 딴 거 좀 뭐 좀 찜찜하게 나와가지고 서울대학교 한번 교차 지원해보고 또 문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구도입니다. 지금 특히 가탐2가 벌려놨기 때문에 점수를 지난해보다. 그 다음에 지방권 교대들, 표준점 쓰는 대학, 그 다음에 백분위 쓰는 대학들, 일단은 뭐 눈에 좀 안 들어오기도 하고 그렇죠. 이 순서대로 변표 쓰는데, 표준점 쓰는데, 백분위 쓰는데 한번 참고하면서 또 해야 되고, 백분위 쓰는 대학은 일반 대학은 그렇지만 31페이지, 32페이지 쪽으로 가보면은 의대 같은 경우는 많죠. 그래서 의대 지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백분위 쓰는 대학들도 유의를 해야 되는 부분들이고 관심 있게 들여다보고 있는 사안입니다. 33페이지. 탐구 2과목 중에 한 과목을 빼리고 한 과목을 잘 본 학생들. 그래서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딴 거 다 못 보고 이거 하나 이제 내세울로 덤비는 건데, 한 과목만 반영한 대학은 남들도 한 과목만 잘해서 원서 냅니다. 그래서 여기 가면은 무슨 뭐 만사가 해결될 것 같지만 잘하면 여기가 더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2년간 점수 라인들 잘 보시고 경쟁률도 잘 보고 꼼꼼히 따져보고 또 판단하시고, 여기는 이제 재수를 할까 말까 고민할 수 있는 상황일 수도 있고 그렇죠. 34페이지. 의대 같은 경우 거의 없습니다. 조선대 동신대만 2과목 중에 한 과목인 거고. 36페이지. 오늘 탈락생 규모가 5만 명이 지난해보다 더 많습니다. 서울권 소재대학. 그 중에서 83.7%가 이과입니다. 얘네들이 다시 정시에 제도전을 서울권으로 집어넣는다라고 하면은 정시는 이과가 조금 더 비딩이 좀 크죠. 왜 이렇게 5만 명이 늘었습니까? 그냥 죽자 살자 서울에 원서 다 냈기 때문에 그래요. 수시 때. 일단 수시 때 상향을 해서 넣은 건지 이게 뚝 떨어졌는데, 수능 점수로 덤벼볼 땐 과연 서울권 소재 다시 재도전을 할 수 있을 것이냐라고 하는 부분들은
지금 현재 이 시간에 얼마만큼 수능 고득점자가 떨어졌느냐에 따라 달려 있겠죠. 작년도에도 2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전에 비해서. 일단 서울권의 원서를 더 냈다는 얘기예요, 수시에. 근데 작년도에는 어떤 상황이 벌어졌냐?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비롯해서 웬만한 서울권 소재 대학들이 경쟁률이 정시에 다 떨어졌습니다. 그러면은 저 위에 대학의 경쟁률이 떨어지면 중간은 조금 눈치를 해가지고 하향으로 했다고 하면 뭔가 좀 이게 높아져야 되잖아요. 다 떨어지니까 나중에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저도 예상은 그렇게 했어요. 저 2만 명이 지난해보다 더 떨어졌기 때문에 정시가 지난해보다 조금 더 수월해 줄 수 있다라고 전망을 내놨는데 다 틀렸어요. 싹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경쟁률 자체가. 그럼 지방권이라도 경쟁률이 높아지면 지방권도 떨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해석은 어떻게 했냐면은 수능 점수를 가지고 대학 갈 데가 없다라는 거, 그만큼 줄어들어 있다라는 거. 저 예상 점수를 가지고서 저 서울권에 재진입하기가 어려우니까 원서는 뭐 낮춰서 썼든지 아예 안 썼든지 그냥 바로 재수를 직행했든지 이런 경로로 일단 작년도에는 감지가 됐고, 올해 6월달, 9월달 성적의 모의고사를 봤을 때, 평가원에서 봤을 때 6월달 시험을 안 본 반수생이 한 8만 9천 명이었어요. 그게 본수능 때 떡 나타나서 시험을 봤는데 보통 6월달 성적 때보다 그 반수생들이 들어와서 성적이 떨어져야 되는 게 지금까지 하나의 그 레귤러한 그게 가정의 그 결과였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반대 현상이 나오는, 아주 제가 봤을 때 이상한 수치가 나오는 거, 오히려 더 올라가요. 그래서 제가 한 2주 전인가 3주 전에 그거 한번 그 얘기를 했죠. 기사가 한번 됐던 적이 있는데 올해 재수생 예상치 않다, 이게 옛날이랑 다르다. 그 작년도랑 생각이 나는 거예요. 여기가 떨어지면 정시경도 높아지는데 다 떨어지고, 어떻게 반수생이 들어온 게 반수생의 재수생 숫자보다 더 많습니다. 그냥 막 들어온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지금 애들이. 그래서 재수생들의 성적이 금년도가 여의치 않다라는 얘기 자체는 그만큼 수시 때 수능 고득점자가 많이 들어가고 있는 것들이 작년에도 감지가 됐고 올해 6, 9월 모의고사 그 다음에 실제 채점 결과상으로도 이어지고 있는 듯합니다. 이상하게 그런 쪽이 좀 가고 있기 때문에 올해도 어떻게 될지를 지금 이 시각 이후부터 벌어지는 상황들, 또 다음 주에 추가 합격으로 어떻게 또 빠져나가는 구도가 전개되는지 이런 것들도 좀 굉장히 관심이 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37페이지. 그래서 서울권 소재대학이 지금 현재 17.79대 1이었죠. 지금 금년도가 작년에 16.85대 1, 그 전에 16.01대 1. 일단은 수시에는 서울대 다 때려넣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정시 때 가보니까 작년도는 5.82대 1로 높긴 높은데 지난해보다 좀 떨어진 상황이고, 의대는 47대 1까지 올라갔고 수시 때, 수도권은 132대 1, 지방은 18.05대 1로 좀 떨어져 있죠. 그럼 수시에 못 뽑는 대학이 조금, 의대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진 게 지방권은 조금 못 뽑고 넘어가는 인원도 일부 생길 수는 있을 거는 같은데 한번 봐야 되는 거고, 정시 때 가보면은 서울권 의대는 보면은 한 3대 1 정도가 되고 있고 지방권은 7대 1로 또 역전이 더 많죠. 수시 때는 서울 수도권 아이들이 지방의 지역인재 전형 원체 많이 뽑으니까 원서를 내기가 어려우니까 서울 수도권에 다 썼던 얘기고, 정시 때 가보면은 지방권 소재 대학들도 문호를 확대를 해놓으니까 서울 아이들이 내려간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이네요. 38페이지, 39페이지까지 되고 40페이지. 회전율이 높은, 많이 빠져나가는 것은 당연히 다군입니다. 왜냐하면 가고 싶은 대학에 가나군에서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 이왕에 붙은 애들은 두세 군데 붙은 애들은 가나에 들어가지 다군에 들어갈 대학이 별로 없죠. 그래서 다군은 그냥 회전이 높은 겁니다. 그래서 빵꾸난 학과를 다군에서 찾으려고 하고 이런 것들도 루틴이 없습니다. 지금 원래 다군은 이래 높아요. 그리고 평가가 많이 나고 안 나고 나는 거는 여러분들 생각하고 똑같이 갈 겁니다. 여러분들을 보는 데이터, 우리 회사에서 나눠준 데이터, 사람들이 보는 눈은 비슷하지 않겠습니까? 뭐가 비슷하냐?
보통 이 대학의 경제 경영학과가 제일 높은 줄 알았는데 갑자기 급추락을 했었다, 저 밑에 박혀 있다라고 하면은 원래 정상적인 상황이 아닐 수도 판단할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저거 빵꾸니까 올해도 또 빵꾸다라고 생각하기는 조금 찜찜한 것들도 있죠. 실제 그런 게 많더라고요. 통합수능 테스트 대학 발표하는 거 보니까 무슨 경제학과가 사학과보다 밑에 박혀 있고 막 일반적으로 그런 평범하지 않은 대학들에서도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뭐 합격자 평균 점수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뭐 연대가 오히려 뭐 성대한테 인문계에서는 뒤처진 결과가 나오고 있다라든지, 서울대학교 공대 점수가 연구대한테 밀리는 합격 결과가 금년도에 나오고 있고, 그 밀리는 거를 뭐 가탐 원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이래저래 다 돌려보면 밀린 겁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 정도로 대학의 평균 에버리지 포인트도 지금 현재 대학이, 우리가 생각하는 대학의 서열의 라인이 지금 달라지고 있다는 얘기가 되면은 학과별로 마이크로하게 들어가 보면 더 많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되죠, 이게 자체가. 그래서 일반 상식적으로 모든 걸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정보를 맨날 들여다보는 사람들만 될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시각이 오히려 더 거시적이고 정확할지도 모릅니다. 맨날 보는 사람은 하나의 루틴들이 있어가지고 어떻게 보면은 전체적인 숲의 구도를 못 볼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내가 무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의 시각이 관심 있게 보면 대단히 그거는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외곽에서 보는 평범하고 어리석은 같은 질문 자체를 던질 수 있는 사람이 유능한 겁니다. 그냥 마치 정시 다 아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여기 고등학교 3학년 부모님들 정시 언제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까? 다 수시에 붙을 줄 알았죠. 그러니까 어리석은 질문을 많이 하시고 그거에 가장 똑똑한 사람입니다. 괜히 아는 척하고 이런 거 물어봤다가는 다 모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게 가장 현명한 거고 후회하지 않으실 거예요. 그게. 학교가 됐든지 간에 학교 선생님한테도 계속 물어보고 어차피 올해만 만날 거 아닙니까? 학원에 가보면은 굉장히 친절하게 해줄 거예요. 또 하여튼 뭐 우리 학원 오라는 얘기는 오시라는 얘기는 아니고 어디 가시든지 간에 그렇게 친절하게 잘 해주는 데 가서 어리석은 질문들 많이 하십시오. 그게 되면 굉장히 명쾌해집니다. 찜찜하게 갖고 가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어리석은 질문이 제일 핵심적 가치가 있을지 모릅니다, 제가 보면은. 그래서 차라리 외곽에서 이게 약간 빗대서 보는 시각이 어떻게 보면 전곡을 찌르고 그거에 허를 찔릴 수도 있을 겁니다. 그게 문과에서 이과로 넘어가는 대학도 있습니다, 학과들이. 그러면 그건 무조건 불리할지 말지에 대해서도 한번 점수 상황 구도를 한번 놓고 보면은 뭐 허를 찔리는 또 판단을 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럴 수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다음에 자 40페이지 보면 그래서 가나다군별로 좀 회전율이 높은 학과들을 좀 발제를 했으니까 참고로 한번 해보십시오. 46페이지부터는 합격 점수, 이건 거칠게 본 거니까 이건 백지 참고표를 대강표 생각하시면 되는데 일단 크게 보면은 뭐 인서울이 한 340점대 표준 점수 기준으로, 자연계는 한 339점 비슷하네요. 그다음에 374점대가 주요 10개 대학이고 자연계는 한 386점대, 스카이는 한 391점대 이상이 인문계고 한 396점대가 자연계고 현재 이렇게 잡혀진 게 대강의 이 구도에서 어느 정도 지금 현재 선상에 있는지도 한번 확인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 다음에 52페이지에 가군, 나군, 다군에서 이제 하나밖에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가고 싶어도 한 개 군에서 여기 두 개 다 쓰고 싶지만 반드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구도인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들에 있어서 금년도에 변화가 있는지 없는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만 눈여겨볼 게 아니라 라이벌 대학들이 또 이동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그 이동의 핵심은 얘가 일로 들어옴으로 인해 가지고 라이벌 대학이 있는데 분산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아니면은 작년이랑 구도상을 놓고 봤을 때 오히려 이 대학에 더 몰리는 구도가 생길 수 있는 것인지, 경쟁 라이벌 대학이 저쪽으로 빠져나가는 바람에, 그리고 경쟁 라이벌 대학의 학과도 좀 봐보면서요. 그래서 공격과 방어에 있어서 비슷한 라이벌들의 대학의 움직임들은 일단 중요한 거고, 뭐 성균관대학교가 갑자기 다군에서 어떤 학과가 만들어졌다,
보면은 다군에서 성균관대학교에서 뭔가 좀 라이벌 줄 수 있는 대학이 어디까지일 것이냐. 중앙대학교가 있을 수도 있고, 그럼 중앙대학교는 작년에 입시 결과랑 올해 입시 결과랑 경쟁률이랑 어떤 구도가 분산적으로 그 유사한 학과에서 발생할 수 있을 것이냐. 그게 나와 있는 대학에 또 뭐 홍익대학교가 있더라면 얘네들은 또 어떻게 될 거지? 옛날에는 홍익대, 중앙대 라인이 저쪽 다군이었더라면 이번에 성균관대학교까지 또 들어오니까 이런 부분들. 그다음에 저 성균관대학교가 일단은 저쪽으로 애들 일부 저쪽으로 좀 빠져나가고 상위권 학과고 뭐 신설학과고 반도체 등등이다라고 하면은 첨단학과 쪽이다라고 하면은 또 이쪽 애들이 또 이만큼 절로도 갈 수도 있겠구나. 이런 역학 구도도 이래저래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십시오. 라이벌 대학들 내 것뿐만 아니라 라이벌 대학들 거를. 그리고 55페이지, 56페이지에 있는 거는 다 복잡하니까 일단 여기도 저희 회사에서 아마 뭐 핸드폰으로 다 쏴드리고 했을 텐데 점수 입력해보고 결과값이 이제 나오면은 뭐 안전이 뜰 수도 있고 적정이 뜰 수도 있고 도전이 뜰 수도 있는데 우리 회사로 놓고 안전이 뜨면 한 80% 성공 가능성이 있고, 그 다음에 적정은 60%, 도전 한 40% 정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지금 체크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답답하니까 기계를 쓸 수밖에 없죠. 뭐 기계를 써보고, 그 다음에 우리 것뿐만 아니라 다른 입시 기관에서도 예측치가 지금 동일하게 안정권으로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는 어쨌든 많은 사람들이 보는 움직임들이니까 참고는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냥 우리 게 맞습니다라고 명확하게 주장할 수는 저도 근거도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해봤을 때 최선의 데이터를 돌려봤을 때는 이런 석차와 이런 대학의 라인업상으로 봤을 때 이렇게 매칭이 됩니다라고 하는 거와 그 범위가 이 정도 퍼센티지 안에 들어옵니다라는 것을 예측해 줄 뿐인 거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에 혹시 예비번호를 받았거나 이랬을 때 올해 수시 상황을 잠깐만 보면은 혹시나 뭐 한 내일 모레나 일요일자에 뭐 이런 기사들이 뜰 수도 있을 겁니다. 이게 수시에서 못 뽑고 정시로 넘어가서 뽑을 수 있는 게 생기죠. 그걸 수시 2월이라고 합니다. 용어 자체가. 용어도 못 알아듣겠어요. 이게 수시 2월이 뭔지. 정확하게 수시에서 못 뽑아서 정시로 넘어가서 뽑는 인원을 수시 2월이라고 정의를 한대요. 이 워딩을 처음 들어보면 알겠습니까 이거? 하여튼 그래요. 2021학년도 2751명을 못 뽑았어요. 서울권에서. 그래서 그냥 정시로 넘어간 거예요. 정시로 넘어가면은 원래 정시에서 한 5명 뽑기로 했던 학과가 7명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이게 학증이 언제나 1월 2일 날 돼요. 여러분 원서는 1월 3일 날 쓰기 시작하는 거고 1월 6일 날 마감인 거고, 원서 쓰기 직전에 모집 인원이 나오면 그때 경쟁률 뭐 했던 거 다 털어지죠. 이 시장에는 5명일 때 몇 대 몇인데 올해는 7명을 했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고. 자, 그래서 그런 것들도 뭐 이렇게 비교를 해봐야 되는 거죠. 근데 2,751명이 생기다가 추세를 한번 봐보시면 2022학년도 서울권에는 못 뽑고 넘겨가는 1,519명 확 떨어졌죠. 작년도에는 1,150명까지 떨어졌네요. 자연계로 먼저 한번 봐보세요. 밑으로 잠깐만. 자연계는 서울권이 1,248명을 못 뽑고 넘겼어요. 2022학년 700명으로 떨어졌네요. 2023학년도는 455명으로 떨어진 거예요. 3분의 1 토막 났죠. 인문계도 그런 패턴인데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예비 번호를 받고 있는 사람한테는 희소식. 내가 15번 받았으면은 15번이 아니라 16번에서도 붙을 수 있을 정도의 가능성은 있는 거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싶고, 정시만 노린 사람들한테 인원이 플러스 알파적으로 많이 늘 것 같진 않다라는 거. 그럼 이거 왜 그러느냐? 대학 입장에서는 수시에 못 뽑으면은 정시로 넘어가서 뽑으려고 하니까 요새 학령 인구수도 줄어들어 있고, 정시에 못 뽑으면 그 다음 사단이 벌어지는 게 뭐냐면은 추가 모집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건 언제냐? 2월 20일이에요. 2월 20일 날 대한민국의 입시는 한 판 더 있습니다. 2월 20일에서 딱 일주일간 벌어지는 상황입니다. 그게 추가 모집. 이때쯤 돼서 추가 모집에 나선다라고 하면은 인터넷 방송에 있어서 이 얘기하고 싶은데 어쨌든 좀 창피하죠.
창피한 걸 무릅쓰고 뽑기 시작하는 서울 소재대학의 중상위권 대학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중상위권 대학 뭐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금 작년도에는 충격적인 대학들도 많죠. 지금 방송 때문에 내가 얘기를 못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발생, 작년도에 공식적인 뭐 보도자료 나온 거 보면 한양대도 발생했죠. 건국대도 발생했죠. 서울시립대도 발생했죠. 뭐 홍익대도 발생하고 있죠. 지금 정시까지 갔는데도 못 뽑았대요. 그러면 안 뽑고 그냥 그 다음에 넘길 수도 있거든요. 그냥 창피하니까 그냥 그만 뽑읍시다. 근데 놓고 보면 그 재원이 얼마입니까? 그럼 수시도 마찬가지로 어떻게 되냐면 옛날 같으면은 이렇게 뽑다 보면은 13번에서 딱 끝내고 여기서 봤더니 2.7등급까지인데 여기 보니까 3.2등급까지 있는 거예요. 야, 이거는 뽑지 말고 정수를 넘깁시다라고 옛날 같으면 얘기해가지고 많이 넘어갔을 거예요, 저쪽으로. 지금은 대학도 보면은 그냥 쌍끌이 하는 느낌이에요. 2.7에서 합격했는데 그 팀원 3.5등급에 일단 붙여놓고 나중에 좋은 일반고 애들, 좋은 특목고 자석 애들 많이 들어왔다 얘기합시다. 그냥 이런 쪽으로 해서 예비 번호가 받은 사람들은 전화 잘 받으십시오. 전화 못 받아가지고 넘어가 버리면은 나도 모르게 그냥 합격 처리가 돼 버렸어요. 대신에 미등록 처리가 된 거고, 정시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원서 내려고 했더니 수시 합격하면 무조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전화 잘 받아야 돼요. 예비번호 가지고 있는 사람들. 더 도울지도 모른다라는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뜻하지 않게 그런 번호가 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을지 모릅니다. 학과들 상황에 따라서.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정시에 못 뽑아서 이런 주요 상위권 대학들도 막 추가 모집에 나섰죠. 로컬한 대학들은 더 많죠. 그래서 보통 기사들 뭐 어떻습니까? 정시 때 되면 재미난 기사들 많죠. 전국 정시 모집에서 몇 개 대학, 몇 개 학과 정시 지원자 0명 이런 거 막 뜨죠. 그리고 추가 모집 때가 되면은 엄청나게 많아요. 또 아침에 원서를 내면 바로 즉각적으로 전화가 오죠. 등록할 겁니까? 안 할 겁니까? 오늘 5시까지 모아놓은 애들 갖다 놓고서 심사도 안 하는 대학들이 막 있죠. 그냥 선착순 모집. 이게 지금 현재 대학 입시의 그 판도입니다. 이게. 그러고 나서 대학들이 추가 모집도 저렇게 나서는 이유가 합격을 시켜놓고 나서 대학 들어와서도 애들이 저래 많이 나가요. 지금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2,100명 나갔다니까. 작년도에 한 개 대학의 모집 정원이 3,000명이면 거의 한 개 대학에 나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내가 추가 모집 저거 한두 명 더 붙고 창피함을 당하는 게 지금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이건 더 문제 이쪽으로 가보면은. 그래서 어쨌든 수시 선발의 추가 모집의 규모는 제가 봤을 때는 대학이 이렇게 골로 잡고 이렇게 할 단계는 아닌 것 같고, 그럼 어떤 식으로 1차, 2차, 3차 합격자 발표하고 그 다음부터 전화 들어갈 때는 차수 공개도 없잖아요. 지금 막 전화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그냥 전화 5번 할 거를 10번, 20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죠. 한 명이라도 일단 땡기자. 왜? 법적으로 수시는 합격하면 무조건 다녀야 되니까. 그런 제도가 대학에서는 있으니까 서울권, 수도권, 지방권 할 것 없이 수시 2월 인원은 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최근 3년 연속으로 지금 그런 게 지금 입시 상황이고, 특정 과목에서 한 3, 4등급 정도 나왔다 기죽지 말고 탑10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런 여러 가지 조합적인 변수도 놓고 봤을 때는 그게 저는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이렇게 그냥 희망 고문 이래 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그걸 못 찾았을 뿐이지 우리 거시적인 현재 엑스레이 상으로는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그 다음에 여기서 모르는 상황이 또 뭐냐면은 정말로 수능 고득점자들이 올해는 수시에서 저렇게 못 뽑혔을 것인가. 제가 봤을 때 더 많이 뽑히면 뽑혔을 것 같아요. 이래저래 안 보니까 내신 좋은 애들이 학교에서도 수능 좋지 않겠습니까 대체적으로. 그리고 쭉쭉쭉 빠져나가다 보면은 야, 대학교를 만났는데 오히려 정시가 더 좋은 대학 간 애들도 있습니다. 추가 모집이 그래요. 천신만고 때 내신 3, 4등급짜리가 저 지방권에 가보면은 합격을 했는데 그래서 3, 4등급짜리가 좋게 대학을 다니다가 나중에 알고 보니 추가 모집에 7등급짜리가 들어온 거예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이게 지금 현재 대한민국 입시는 수시가 있고 내신 안 좋으면 떨어진 거고, 대체적으로 내신 때문에 떨어진 거고, 논술은 왜 떨어진지 모르고, 그 다음에 학생부 종합전형도 대체적으로 오면은 내신에 수렴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다음에 정시는 수능 때문에도 떨어지고 운빨 때문에도 떨어지고 그런 상황이 정시고, 그 다음에 또 입시 한 판 더 있다라는 거, 추가 모집도 있고. 그러니까 쓸데없이 추가 모집도 하는 대학에 괜히 원서 한 번 더 내가지고서 날리지 말고 나중에 또 뽑아요 어차피. 그래서도 그때쯤 되면 이제 재수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재수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재수 환경은 내년도가 더 좋다라고 희망을 주십시오. 오늘 아까 보니까 이 방송에 나가서 또 그러네. 이게 굉장히 십수에 근접합니다. 이거 붙더라고요. 요새 애들이 그래요. 그냥 20대 중후반까지 준비합니다. 옛날에 한 10년 전에 재수학원에 오면 한 22% 정도가 삼수생이었거든요. 특정학원에 이렇게 가보면 60%가 넘는 게 삼수생입니다. 오늘 아까도 저희 학원에 신촌에 가봤더니 군복 입고 왔대 얘가. 그래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런 재수도 상황은 내년도는 괜찮다고 얘기를 해주시고, 이래저래 스트레스 받는데 너 재수하는데 어차피 인생 그렇게 가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래저래 재수도 안 하겠다 싶으면 일단 대학 보내놓고 1년에 대학을 중도에 탈락하는 데가 10만 명입니다. 지금 10만 7천 명이다 작년도에. 서울 소재대학 다니다 중간에 그만둔 데가 17,000명.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가 지금 현재 2,100명, 서울대만 400명 넘고, 전국에서 의대 다니다가 그만두는 애 200명,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다 합치면 700명 그만두고, 그 다음에 카이스트, 포항공대 등에서도 보면 한 200~300명 그만두고 있고, 다 애들 어디 가겠습니까? 대학 중도 중퇴자로 끝나겠습니까? 다시 재도전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그만큼의 구멍이 생기면 대학에서 그렇게 빵꾸 나서 다 나갔지 않습니까? 그러면 신입생으로는 못 뽑아요. 편입으로 뽑아요. 대학 가서 내신도 안 되고 정시도 안 되고 하면은 일단 대학 가서 학점이라도 따가지고 편입이라도 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20대 중반까지는 계속 이동하시고, 그게 요새 요새 청년들은, 젊은이들은 그런 얘기도 많이 돈대요. 취업하기에 저렇게 시간과 노력을 하는 비용과 기회비용과 대학을 한판 트랜스 시키는 비용을 누가 더 나을 것이냐, 이쪽이 부동고가 가고 있다는 얘기도 많이 나와서 지금 그런 게 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이라고 하는 거는 오늘 합격자 명단에서 안 나왔다 하더라도 인생 다 끝난 것 같지만 역전이 이게 대단히 많습니다. 그리고 어쩌면은 정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마지막 남아있는, 이제 현재 마지막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내가 말씀을 드린 거고, 기회 한번 잘 찾아보십시오. 옛날이랑 상황 구도가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 아까 저보고 27년 했다고 하지만은 3년 한 겁니다. 이제 통합수능 3년 차이기 때문에. 그래서 옛날에 고정관념이라든지 불가능해 했던 얘기들은 다 지워놓고 다시 한번 리세팅을 하시고 차분하게 찾다가 보면은 정말 정시는 뜻밖의 결과도 많이 나온다는 거 생각하시고 한번 가감하게 도전도 한번 해보십시오. 제 시간 이걸로 끝내겠습니다. 자, 정시 때 꼭 합격하십시오. 고맙습니다.